안녕하세요. 2024년 경찰 1차 27번 문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형사법 문제, 그 중에서 형법 파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국가적 법익행위제 중에 이제 마지막 국가의 기능, 즉 직권남용죄, 그다음에 범인 도피, 위증, 무고 이거 관련된 여러분들 죄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문제가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볼 거예요. 28번부터 40번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하고 나서 이제 형법 강의만 계속 쭉 했어요. 형법 문제 풀이만 했었는데 제가 올해 말씀드렸죠. 형법, 형소법 강의 모두 한다. 그래서 이렇게 형사법으로 출제되는 것들은 이렇게 1번부터 쭉 형법 풀고 그 순서대로 그냥 풀면 될 것 같고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나눠져 있는 그런 그 시험, 예를 들어서 경찰 승진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형법 1번부터 5번, 그 다음에 형소법 1번부터 5번, 그다음에 형법 6번부터 10번, 형소법 6번부터 10번 쭉 풀고 이렇게 교차로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형사소송법도 조금 여러분들이 감각을 찾아보자.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고요.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풀면 좋겠지만 일일 일제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중요 시험 위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 시험,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그다음에 법원 행시. 이제 법원 행시는 물론 형법만 있죠. 형사소송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원 행시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공무원 관련된 문제, 네, 구급 시험 문제죠. 구급 시험 문제. 그다음에 해경 간부 같은 것들, 경찰 간부 시험 문제, 이런 것들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경찰 승진 문제는 조금 요청이 있어서 제가 한번 또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시간이라는 게 일일 일제이기 때문에 금방. 그리고 제가 주말은 안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업로드를 안 하다 보니까 명절 때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몇 개 풀면은 1년이 후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하여튼 저는 그냥 계속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벽에 돌을 던지는 사람처럼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가 언제 강사로 여러분들께 대면으로 찾아뵙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고 제가 정말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만 여러분들 찾아뵐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 꿈이 뭐라고 그랬죠? 네, 저는 강의하는 겁니다. 네. 제가 노동력, 신체 노동력, 노동을 가동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지막은 이 강의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가진 본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한 게 많고, 당연히 저도 강의를 이렇게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물론 저 나이는 좀 많습니다만 분명히 어느 순간 저도 결실을 맺을 날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같은 꿈을 가졌으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 보세요. 저도 이렇게 버벅거리고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강의하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회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와서 강의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과 약속도 했고 또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올해 다시 돌아오면 형법 문제 외에 형사소송법 문제도 풀 것이다. 형사법으로 되어 있는 체계, 형사법 체계로 되어 있는 문제는 그냥 순서대로 쭉 풀 것이고, 형법과 형소법이 나눠져 있는 거는 교차해서 한 5문제씩 정도 해서 교차해서 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좀 더 체계가 있고 영상이 좀 더 이렇게 완성도 있고 입체적이고, 저도 좀 더 재밌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뭔가 정말 좀 이렇게 유튜브다운 유튜브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저 혼자 끼적이는
한편의 그냥 모놀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 혼자 그냥 동영상 놔두고 찍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봐주시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기회가 오고 저에게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힘이 생긴다면 이 유튜브도 좀 더 저는 뭐 학원이 됐든 아니면 뭐 제3자의 도움이 됐든 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좀 가지고 나갈 생각이에요. 나중에 강사가 된다 하더라도 무료로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 때서나 할 수 있고 이런 강의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 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건 누구에게? 이건 당연히 내 스스로 도피하는 거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따라서 처벌되지 않아. 근데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도피하게 하는 거죠. 허위 자백하는 등으로 범인 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 이때는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죠? 이게 틀렸네. 답은 1번입니다. 뭐 너무 쉬워요. 갑자기 답이 나와버렸네요. 김새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직권을 남용했다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을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되고, 그 결과 발생은 직권 남용 행위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맞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형법제 151조 제1항에 범인 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하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고, 그렇죠?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당연합니다.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자, 이거는 구속 요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벌금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형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도피하게 했다. 그렇다면 그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아직 내사 단계다. 수사 단계가 아니라 내사 단계 정도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식하고, 이런 범인 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인식하고 도피시켰다면 도피죄 성립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사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에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전부를 일체 관찰 판단하는 건데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고 시정했어요. 어떤 한 기일 내에 증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 시정했다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한 단어, 어떤 한 패러다임별로 끊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시점마다 하나의 신문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범위를 캐테고리를 넓게 놔두고 이 기간 동안에 얘가 허위로 A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B로 진실을 얘기했다면 B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방어권 남용이 되면 범인도핑 교사죄에 해당된다는 거고, 2번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최근에 굉장히 긴 판례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잘 읽어 보세요. 한번 여기서 지금 다 읽기는 시간이 없고요. 너무 길어서 한번 읽어 보시고 반대의 의견까지 다 실어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수사 개시 전으로 불문한다는 거예요. 범인 은닉 도피죄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 개의 증인 신문 절차에서 그 진술이 철회에 시정된 법 없이 그대로 증인 신문 절차가 종료됐다면 위증죄는 기수야. 근데 그 별도의 증인 시정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 절차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 신문 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한 증인 신문 절차, 이거 하나의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나고 다음번 증인 신문 절차에서
이때 증인신문했던 내용은 잘못 내가 허위로 얘기한 겁니다 하고 정정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 하나로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보면 이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뽑아서 출제한 거예요. 원래 이 뒷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앞에서 뽑아서 출제한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뭐다?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판례는 보세요.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의 교사를 받은 갑이 관련 사건의 제1심 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허위 진술이 철회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종료됐다가 다시 이 증인이 20일의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종전 손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의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철회했지만 그래도 이미 위증죄는 기소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좀 약간 방론을 정답지로 출제를 했네요. 방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회 공판기일에 얘가 허위 진술을 했는데 그 9회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철회 시정했다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21회 때 나와가지고는 9회 때 진술을 시정한다 한들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경찰 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형법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사소송법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